자, 2003년 4월입니다. 이 송 씨, 여성입니다. 송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요. 합의 문제로 이제 합의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점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과학적으로 옳으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송 씨의 친언니, 언니의 중학교 스승, 선생님이었던 진모 씨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점 쳐주고 기도 대신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이 가족 전체가 이 진 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야 이거 진짜. 이 진 씨 뭐라고 말했냐면 전생으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 다 단명한다. 악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비가 필요하다. 기도 안 하면 더 큰 애군으로 너희들 다 고생한다. 나는 태양 그리고 달하고도 교신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런데도 이 송 씨 가족은 이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네, 맞아요. 이 진 씨가 방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송 씨 가족이 빚내서 사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전국 사찰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 따라다니고 이미 정신적인 지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로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 씨는 가족들끼리 또 떼어놓습니다. 야, 너희 가족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서로 연락 주고받지 말아라. 이 가족은 또 그 말을 또 믿습니다. 그대로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지배 종속 관계 이루어진 거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세상에 별별 일 다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가슴으로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맞아.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분리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기 쉬운 조직이 가족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당신 가족들 이런 안 좋은 일 있었지. 가까운 사이니까 모든 일이 다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예. 이렇게 짜증났던 적 있었지. 다 있었거든요. 다 있죠. 네. 없지 않지. 네. 그래서 가족, 가까운 사이 이것만큼 분열시키기 쉬운 조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분열되는 과정에서 네. 그 사람이 너한테 있어서 안 좋아 이 말이 아닌 너로 인해 그 가족이 안 좋아 이러면은 네. 저 같아도 못 혹시나 만나지. 뭐 뭔가 피해갈까 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나 때문인가? 그러면 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네. 벌어지면 저 같아도 더 많이 불안하고 그렇죠. 내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진 씨가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해서 세뇌시킨 건데 그런데 이 송 씨 가족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채무 독촉도 막 받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이 진 씨, 이 자칭 도사, 이 진도사가 소개를 해줘요, 일자리를. 이게 뭐냐면 이 진도사의 사촌 동생 그리고 또 승려인 임 씨가 지내고 있는 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이 송 씨가 아이를 얻게 됩니다. 네? 누구? 이거 너무 냄새나. 임신을 했다고요? 네. 승려의 절에서요? 누구 아이인지 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승려. 그 진도사의 사촌 동생이면서 승려인 그 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요. 임신 34주 만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합니다. 미숙아죠, 미숙아. 신생아 중환자실을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도사가 빨리 퇴원시켜라. 아이 데리고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송 씨는 애가 위독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퇴원을 요구합니다. 미쳤나 봐 진짜. 그 대사 이상 검사했더니 이상 소견 나와서 이거 재검 받아야 되는데요. 나가겠다. 또 뇌 초음파 검사 받았더니 이상이 있어요. 정기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심지어
태어난 후에 필수 예방 접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아동학. 응.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아동 첫 번째 범행. 아동복지법에 있는 이제 아동 학대 중에서도 의료 방임이죠. 근데 그 정도면은 병원에서 자진적으로 좀 약간 다른 기관에 신고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합니다. 어머. 아니 어떻게 그걸 퇴원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진도사는 돈이 없어요. 진도사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이 송 씨에게 또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애군이 너 그리고 너의 아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식이었을까? 아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 예. 아니면 아이를 안고 이제 뭐 국어를 해라? 네, 동양 어. 하던 예. 소신공양.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태워서 뭐야? 이제 업보, 뭐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 자, 물론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면 사망하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향불 이거를 몸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정통 불교에는 예 연비 의식이 있죠. 예, 정통 불교에는. 그런데 이게 팔에 아주 잠깐 이게 되는 게 끝이에요. 당연히 건강상의 위험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진도사는 뭐 정식 승려가 아니잖아요. 송 씨의 등에 됐다가 하고 한마디로 향불로 몸을 지진 거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집니다. 향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요. 또 등에서 시작했는데 어깨, 허벅지, 머리까지 합니다. 화상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아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 진도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도 계속 이걸 해요. 계속 해요, 이거를. 그렇게 또 2달이 지납니다. 이게 2010년 8월인데요. 이때 이 진 씨가 송 씨에게 또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좌선을 했는데 안 좋은 게 보였다. 너 내가 기도하라고 절에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어 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한테 이거 연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너의 애한테 하겠다. 미쳤나봐. 자, 이런 지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 송 씨. 정신 차려야죠.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동의를 했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제가 아이라고 하다가 이게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라고 했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이때? 이 아기가 생후 6개월. 6개월. 어떻게 울어? 애가 당연히 울죠. 근데 계속 귀 막고 벽 보면서 이제 모른 척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학대죠. 신체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다쳤으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방치했죠. 또 다른 의료 방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 아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 어떡해. 얼마나 했어. 사람이 죽었어요. 진도사가 진 씨가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 당연히 안 했죠. 이거 은폐하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해요, 일단. 아기용품부터 다 이렇게 챙긴 다음에 사체 있잖아요. 이불에 싸서 비닐 쇼핑백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아기 사체를 이제 그 엄마 송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근처 야산으로 갑니다. 야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기용품 옆에 이제 아기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 쇼핑백을 놓고 신나를 뿌립니다. 어떡해 진짜. 한지로 된 탑다라니. 여기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송 씨가 이 진도사에게 받은 라이터를 던져서 사체를 태웁니다. 엄마가요? 네.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요? 네. 자, 사체 손괴죄죠. 이게 세 번째 범행입니다. 징역 몇 년 정도가 타당하다. 징역 몇 년이 마땅하다. 그 아이도 모자라서 완전 정말 아기잖아요. 아이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말이 자체가 안 그것도 되죠. 엄마가
하지만 지금 어떤 죄로 재판받는 것이냐?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 네, 의료방임과 신체적인 손상, 그리고 사체 손괴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과정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더 있어요? 그 세 가지로만 기소가 됐어요. 그 세 가지로만. 판사의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유죄, 무죄, 이건 인정돼, 인정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 안 했는데 살인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건 배제하고 이 세 가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이 재판은 진도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에요. 이 엄마 송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도사였네. 진도사, 이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 해에 죽었어요. 병으로 명이 다해서요? 팔자대로?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재판 결과 징역 심심미약으로 볼 수. 2년. 예? 2년이요? 2년이고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무 정말 가볍다. 이해가 안 돼. 제 애기들 볼 때 너네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면 거기 있어서 이제 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걔는 두 발로 걷기만 해도 칭찬받아야 하고 밥 먹어도 걔는 칭찬받아야 되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의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 엄마가 자기가 무슨 이상한 정신적으로 나약한 생각을 하던 간에 저는 그 형량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 이거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심신미약은 이 재판에서 인정되진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징역 2년 나온 겁니다. 네. 징역 2년에 선고된 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네네. 네. 재판에서 어떻게 형을 정하느냐? 이제 형법에는요, 각 죄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법정형이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무거운 형, 이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도둑질도 했습니다. 사기죄, 절도죄죠. 같이 재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사기. 사기가 높죠. 네. 그럼 사기 10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그럼 사기의 10의 2분의 1, 5. 그럼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다른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뭐 장량 감경 가능하고 이 처단형의 범위 중에서 선고형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 사건 세 가지 범행이잖아요. 어떤 게 가장 네, 자, 시체에서. 굉장히 좋은 의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죄인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되니까요. 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학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적인 방임, 뭐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책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체 손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체 손괴가 아동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체 손괴. 7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여기에 장기의 7의 2분의 1, 3.5 더해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2년이 된 거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네. 이 송 씨의 사건도 진도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참극을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 절구 있잖아요. 절구꽁이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 부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오, 잔인하다.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큰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범도 있어요. 어? 남자친구? 여동생 2명, 어? 엄마를?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 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무속인 김 씨.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 네,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자,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떻게 저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묶어라.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네네.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 저거 증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건 자, 지시한 건데요, 정말? 그렇죠. 예, 지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죠. 자, 세 자매 살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 이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 존속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자, 무속인 김 씨 어떤 죄로 기소됐나? 살인교사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살인교사 아니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 존속상해 교사 시켰다.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죠. 때리라고 시켰다. 징역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또 법적인 쟁점을 좀 건드리신 겁니다. 사실 너 누구를 죽여, 누구를 때려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를 지시하면 시키면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만 하고 교묘하게 조종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법상 현재 처벌 안 돼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가스라이팅 죄 없어요. 심리 지배 죄 없습니다. 정신적인 통제 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기는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가 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뭔가 상해 이런 예. 거 가해라라는 그런 거도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면서 정신적인 지배를 말로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느낀 예. 건데 가스라이팅의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죄를 따로 규정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스라이팅이 뭐죠?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어디까지 하면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 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어디부터는 법이 허용 안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애매하면 그럼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고 참고할 수도 있어요. 영국, 놀랍게도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강압적인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즉 폭력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할 수 있다. 그게 죄다.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범죄화해서 처벌하는 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범죄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대부분 그 말이나 그 행위 자체가 살해 지시가 아니다, 그렇게 극악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안약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야. 예. 안약은 눈에 넣으면. 예. 근데 안약을 계속 옆에서 밥 먹는데 조금씩 타주면 그거 독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의 자체가 증거로서 날카롭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크게 상해를 안 입힌다라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생각이거든요.